암은 유전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그런데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암세포의 대사 상태가 정상세포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외부적인 독소는 제가 아까 물, 공기, 햇빛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건강법,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까지. 네, 오늘은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 모시고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해도 연구소에서 암 환자분들 또 이제 만성 질환자분들의 건강한 식사법 그리고 생활 습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자,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암의 유전자를 받아서 암이 발병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암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유전적으로 운면적인 질병일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비롯되는 질병일까요? 이것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것이 암 치료를 그리고 암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겠죠. 저는 병원 관리 없는 대사혁명이라는 책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암은 유전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전일 경우에는 희망이 없죠. 또 가족의 어떤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닌 가족의 탓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게 돼요. 상당히 이 치료의 방향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 운명적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암세포의 대사 상태가 정상세포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책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근래에 나온 연구 결과가 아니고 이미 1930년대에 바르부르크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도 암은 특이한 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혀냈죠. 또 암 유전 질환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약 100여 년 동안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잖아요. 또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냈어요. 그러면 암 유전자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냈지만 암 환자들은 더 늘고 오히려 희귀암이 더 늘어나고 있죠. 저는 암은 대사질환이고 명확한 원인은 일단 내외부적으로 쌓여가는 독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또 많은 만성질환을 포함한 그 원인이 되겠죠. 많은 만성질환도 이 독소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을 유전질환이라고 하는 경우보다 대사질환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예방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치료를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결정짓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물과 공기와 햇빛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필수 요건이기도 하고요. 이런 물, 공기, 햇빛에 관련된 것,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스트레스의 문제, 그리고 어떤 나를 해롭게 하는 약물이나 어떤 중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는 늘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또 수면 습관도 있고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또 환경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내 몸이 해독을 잘할 수도 있고 해독을 못하고 독소가 쌓여가는 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독소가 몸에 축적이 될 때 우리 몸은 신호를 자꾸 보냅니다. 사실 비만도 독소 중독이 원인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이런 신호들, 비만, 만성 피로, 또 다양한 우리 몸에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는 것들, 체력이 몸이 항상 가뿐하고 개운하고 체력이 좋은 상태가 아닌 그 외에 모든 몸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된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런 신호들을 잘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한다라면 저는 크게 암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제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겨난 이런 혹들, 또 암, 이런 것들은 신진대사의 결과물이고 결국 신진대사를 바르게 회복하면 다시 몸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확인은 사실 많은 암을 경험한 분들 통해서도 암이 사라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이런 분들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좋게 하면 암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자료와 많은 분들을 통해서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독소라는 건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는 외부적인 독소, 내부적인 독소가 될 수 있죠. 외부적인 독소는 제가 아까 물, 공기, 햇빛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물도 자연의 깨끗한 물을 마시기 참 어렵죠. 물도 오염이 됐을 수 있고 또 공기 오염도 얼마나 심해요. 폐를 통해서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산소 외에 여러 미세한 오염된 공기들, 중금속까지도 우리는 폐를 통해서 마시고 있기도 합니다. 또 햇빛 많이 못 보죠. 거의 뭐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햇빛을 쬐지 못하고 햇빛에 대한 좋은 그런 효과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물, 공기, 햇빛이 다 오염된 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독소가 외부적인 독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걸 넘어섰죠. 자연의 그런 음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화학 가공한 물질들 그리고 식품들을 또 같이 또 섭취하게 됩니다. 화학 가공한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아침부터 사용하는 샴푸나 뭐 린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화학 성분이 다 들어있죠. 또 옷을 세탁할 때도 화학 물질로 세제를 쓰게 되죠. 주방용품도 마찬가지고 주로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곳에 화학 물질이 늘 있고 또 어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또 드시게 되잖아요. 약물도 역시 한 면은 약성이지만 한 면은 또 독성을 또 가지고 있죠. 약물도 또 하나의 독성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일단 음식이죠. 가공식품, 포장된 음식, 또 요리된 조리가 너무 많이 돼서 영양소가 파괴된 음식들, 이제 이런 것들도 그대로 우리 몸이 자연히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첨가물과 함께 또 영양소가 파괴된 형태로 먹게 되니까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강조하는 게 같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식사법의 문제에서도 또 독소가 또 생기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가장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법이 잘못된 경우 음식의 배합이 잘못된 경우에는 또 과식할 때만 일어나는데 소화불량이 되잖아요.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너무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어서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된 상태. 소화불량을 사실 가볍게 보잖아요. 그냥 뭐 오늘 소화가 잘 안 되네 이 정도로 보는데 저는 소화불량은 독이다. 독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소화가 가장 잘 많이 안 된 상태로 나타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요산이 될 수가 있죠. 운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프로테인 이제 파우더나 보충제들을 좀 과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산이 쌓여서 통풍 같은 그런 통증을 또 유발합니다. 바로 이 요산이 우리 몸에서 소화, 대사, 산물로 만들어진 독소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치매의 원인이 또 비정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몸에서 단백질의 대사 과정 중에 잘못 만들어진 대사 산물 찌꺼기거든요. 외부에서 넣은 게 아니라 내 몸의 소화 과정 중에 대사 과정 중에 생겨난 거죠. 당독소라 그래서 요즘 당 관리 굉장히 잘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당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초과된 당분과 결합된 단백질,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변성된 어떤 지방 찌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문제가 되죠. 이것들은 특징이 바로 내가 음식을 섭취해서 잘못 섭취한 식사법으로 인해서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내부적인 독소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가공식품을 잘 안 드시려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특히 뭐 50대, 60대 어르신들은 거의 뭐 가공식품 잘 안 드시잖아요. 라면, 뭐 빵, 과자 이런 거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으로 인한 이 대사 독소들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독소,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최소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저는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독소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독소들을 완전히 피해서 독소가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지만 뭐 물도 말씀하셨고 뭐 빛을 못 보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사실 이제 완전하게 피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독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한 건강법은 사실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의 건강법을 추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가장 와닿는 한두 가지만 실천을 해도 예전과 우리 몸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또 촬영하면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식사 후에 10분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식곤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후 10분 걷기 또는 식사하는 중에 음식의 순서만 좀 바꾸기. 근데 음식 순서 바꾸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드실 때 밥을 먼저 드시는 것보다 먼저 좀 신선한 채소가 있으면 채소 먼저, 그다음에 두부나 단백질을 먼저, 그다음에 쌀밥 드시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사 후에 좋은 해독 습관 중에 하나가 나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뭐 차콜 캡슐, 숟가루 같은 것을 활용한다거나 또 이제 검게 태운 현미, 이 누룽지 물을 마신다는 거나 이런 거는 이 차콜 캡슐에 들어있는 그 탄소 입자로 인해서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물 섭취 하나 하는 것만 바꿔도 차콜 캡슐 안 먹던 거 하나만 먹는 것만 바꿔도 유해한 그런 첨가물들을 흡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몸은 확연하게 염증이 심하거나 첨가물의 위험성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삼시세끼를 모두 건강식으로 하세요. 운동을 하루 1시간씩 매일 하세요. 매일 햇빛 보면서 걷는 것을 1시간씩 하세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상의 습관 하나를 작은 것부터 바꾸다 보면 몸의 혈당 변화도 느끼고 때로는 다이어트 변화도 느끼고 소화가 잘 되네? 이런 것도 느끼고 피로감이 줄었네? 뭐 이런 것도 느끼면서 건강을 더 관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또 생깁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 좋은 걸 경험하면 이거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 뭐 통증도 사라질까? 소화불량이 좀 안전하게 좀 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것들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또 더 큰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건강법,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까지. 네, 누구에게나 완벽한 건강법은 사실 누구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정말 완벽하게 실천하는 분을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이며 운동이며 정말 이 스케줄 시간마다 막 30분 단위로 막 1시간 단위로 짜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건강법을 또 너무 과하게 완벽하게 실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내가 뭐 걷기를 3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는 걸 보면서 오히려 보는 제가 굉장히 안쓰럽고 약간 숨 막히는 느낌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실천을 해도 또 암이 재발되는 분도 또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강법은 오히려 좀 이 과한 교감신경 항진을 불러와서 오히려 또 해로움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독 습관을 갖는 것, 또 그러니까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뭐 하루 5분이라도 갖는 것, 이런 뭐 작은 습관, 아침에 뭐 사과 하나를 드시는 거, 나쁜 음식 먹으면 꼭 해독하기, 이런 것들, 과식하고 나면 다음날 좀 위장을 쉬게 해주기, 좀 너무 다양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이 실천의 영역을 좀 더 넓혀가자, 최선의 건강법을 하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완벽하게 이제 사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박증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독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뇌독소 중에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것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신적인 독소 더 오히려 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정말 완벽하게 채식만 했다. 운동도 1시간씩 했다. 그랬는데 또 암이 생긴 분이 계세요. 뭐 여기저기 암이 다양하게 뭐 3-4 개의 암이 이렇게 전이 돼서 또 생긴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웃질 않으십니다. 표정이 굳어 있으시고 굉장히 딱딱한 얼굴로 '난 완벽하게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걱정과 불안, 좀 두려움들이 많이 계신 상태였어요. 웃음이라는 것이 주는 우리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부교감신경 항진입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야만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몸의 면역계가 잘 질서를 잡아요. 완벽하게 음식만 다 지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그것은 좋은 건강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독소, 마음에 쌓여있는 독소, 내가 좀 너무 긴장을 심하게 한다든지 완벽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든지
또 어떤 쌓여 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억울함들, 갈등, 뭐 미움, 원한, 그런 배신감, 이런 나쁜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또 과한 교감신경 항진과 또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